네, 오늘은 수학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용품들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사고 계실 텐데 수학 노트를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법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노트는 분류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은 반드시 사셔야 되고요. 개수는 어차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사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 쓰고 또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해서 굉장히 두꺼운 연습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것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풀다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권 한 권 쌓일 때마다 그 보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과가 좋을 거야 라는 기대도 같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얇은 것이 두꺼운 것보다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꺼운 것은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귀찮은 것을 없앤다 정도의 효과만 있는 거고요. 얇은 것은 풀어나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가 보상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얇은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얇은 걸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많이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필기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암기 과목에서는 필기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필기를 하기 위한 학용품도 많이 사요. 여러 가지 색깔로 밑줄 치는 거, 그 다음에 형광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수학 노트는 필기노트가 가장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기노트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좀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필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선생님의 수업에 오로지 집중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 거죠. 필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필기를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인터넷 강의든 이제 학원이든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면 사실 그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필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그 내용상에 없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신다. 혹은 교과서상에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필요해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때, 그러니까 추가 내용이 있을 때 필기를 하는 거고요. 혹은 굉장히 효율적인 스킬을 알려주실 때 필기를 합니다. 혹은 이제 내신 기출인 경우에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선생님이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라는 의도로 필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전체 내용을 필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노트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필기노트를 쓴다, 전체 내용을 내가 필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졸림 방지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수업을 전체 풀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계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졸림 방지용으로 내가 적는다. 너무 졸려서 전체 내용을 필기를 하면서 졸림을 버티겠다. 이 정도의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바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부법 중에 적어보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적어보기를 해보기 위해서 전체 내용의 그 이론상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의도 외에는 필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는 사실은 저는 안 사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의 경우에는 저는 이 노트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어느 누가 이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행을 시켰고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모두 다 오답 노트라는 것을 알고 해본 적이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수학을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뇌는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적응할 수 있는 것 또한 한정적이에요.
수학의 유형은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틀렸다. 거기서 내가 오답을 하면서 어떤 원인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나는 그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 문제가 절대 출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 문제 오답을 고치는 과정에서 암기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올라간 거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차라리 새로운 문제, 유사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절대 저는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등급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답 노트를 절대 쓰지 않아요. 오히려 못하는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오답 노트를. 근데 이 오답 노트를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내신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실력 자체가 기본 실력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바의 점수가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맥시멈으로 잡고 공부를 할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답 노트라는 건 60, 70점을 만들기 위한 노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노트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답을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를 스크랩해서 붙여넣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려도 좋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한 번 푼 문제집 다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노트에다 딱 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스크랩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역시나 오늘 틀린 거 오늘 보면 혹은 내일 보면 그건 암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것들 이거 또 틀릴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스크랩해서 붙여놓고 그 밑에는 문제 밑에는 빈 공간을 놔둬요. 그러니까 풀어볼 공간을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문제를 잊어먹을 때쯤 그러니까 암기가 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잊어먹을 때쯤 한 달 후 혹은 뭐 저는 한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 후 풀어볼 수 있게끔 놔두는 거죠. 오답 스크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잊어먹었을 때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라고 하는 것 또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오답 노트 절대 안 되고요. 오답 스크랩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습장은 최대한 얇은 것으로 하셔서 추가 효과를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거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필기노트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노트는 책에, 교재에 내가 필요한 내용, 추가 내용들만 따로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좀 작게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오답 노트 버리시고요. 오답 스크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어보기를 위한 노트.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어보기를 위한 노트가 하나 더 있어서 적어보기의 공부법을 내가 익히겠다. 이것은 추천드립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명심하시고 학용품 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